안녕하세요, 에이블리예요. 결혼식의 최대 주인공은 물론 신랑과 신부지만 많은 하객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눈에 띄고 오랫동안 빛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객 메이크업을 해보았답니다. 그럼 즐겁게 봐주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원피스도 입고 예쁜 귀걸이도 착용했어요. 귀걸이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먼저 커버력이 높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쿠션 제품을 사용해서 쉽고 빠른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텐션망으로 되어 있는 쿠션은 많이 봤는데 이 쿠션은 좀 특이하게 스타킹처럼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내용물이 고르게 찍히고 입자가 고와서 가볍고 밀착력 있게 발리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는 바쁘게 준비해야 하니까 이것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커버력도 높아서 저의 단짝 모공 친구들과 민감하게 붉어진 피부도 꼼꼼히 커버해줄 수 있었습니다. 쿠션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처럼 밀착되고 마무리감이 보송해서 지속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뒷부분에 지속력 테스트도 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21호를) 사용했는데 딱 제 피부톤과 비슷해서 목에는 따로 발라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다음은 하드한 펜슬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저는 파우더 타입보다는 선을 더 날카롭게 살릴 수 있는 펜슬 타입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유분이 많지 않고 이렇게 하드한 펜슬 아이브로우는 살살 여러 번 그리다 보면 파우더처럼도 표현이 돼서 정말 좋아요. 지금 아이브로우 컬러로는 진하게 그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진한 밝은 갈색 아이브로우로 눈썹의 윤곽을 좀 더 잡아주고 뒷부분을 앞부분보다 좀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했다면 스크류 브러쉬로 좀 빗어서 색을 섞어주세요. 이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을 마무리해줄게요. 저는 눈썹 중앙이 더 진해서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발라서 말린 후에 진한 부분은 한 번 더 발라주었어요. 오늘은 쉐딩보다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해주었는데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매트한 주황기 도는 브라운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 섀도우로 깔아준 후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도 살짝 색을 입혀줄게요. 다음은 쉬머한 브론즈 컬러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쌍꺼풀 라인을 따라 너무 진하지 않게 음영을 준 다음 눈두덩이 중앙을 제외하고 눈 앞머리와 뒤쪽에만 음영을 넣어주세요. 언더는 뒤쪽과 삼각존에만 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비워놓은 눈두덩이 중앙에 연한 브라운 컬러의 골드펄과 실버펄이 자글자글 섞여있는 섀도우를 손가락을 사용해 칠해줍니다. 이렇게 중앙 부분에만 밝은 컬러를 올려주면 눈두덩이를 보다 더 입체감 있게 살려주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윽한 눈매를 만들 수 있답니다. 같은 색 섀도우로 색이 너무 탁하게 올라가지 않게 아주 소량만을 애교살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윽한 섀도우 표현이 완성되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나 뒤풀이까지 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속눈썹을 붙이면 신경 쓰이고 불편할 것 같아서 뷰러로 속눈썹을 아주 바짝 올려 마스카라만 해줄 거예요. 예전에는 속눈썹 숱이 많아서 롱래쉬 마스카라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부쩍 속눈썹이 많이 빠져서 오늘은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해줬어요. 컬러는 오늘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줬습니다. 마스카라가 다 굳으면 브라운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눕혀서 픽스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며 얇은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마스카라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속눈썹들이 아이라이너를 막아주기 때문에 속눈썹을 채워 그리기 편해요. 뷰러로 인해 아이라인이 지워지는 것도 피할 수 있고요. 아이라인 꼬리는 렌즈를 낀 후에 그 눈에 맞춰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렌즈 끼고 올게요. 렌즈 정보는 항상 더보기란에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눈꼬리는 직선으로 아주 살짝 올려서 새침한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렌즈 직경이 커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두께감도 좀 있게 그려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라인은 자신의 눈 모양과 기호에 맞춰서 변형해가며 그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는 눈 앞트임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언더 뒤쪽에만 짧은 페이크 속눈썹을 그려서 언더 마스카라 효과를 좀 더 더해줬어요. 과정에는 빠졌지만 저는 나중에 언더 뒤쪽에 반만 마스카라를 해줬거든요. 매트한 질감의 애쉬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방금 그렸던 아이라인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리퀴드 아이라이너 특유의 선명함을 좋아하신다면 생략해도 되는 과정이지만 오늘 저는 그윽한 눈매를 위해 라인을 풀어주었습니다. 평소 아이라인을 매끄럽게 그리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섀도우로 경계를 풀어서 울퉁불퉁한 라인을 감출 수가 있어요. 확실히 눈 앞머리 쪽 라인이 이질감이 덜 들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는 부드러운 모나 둥근 브러쉬보다는 일자 커팅에 힘이 있는 사선 브러쉬가 더 사용하기 좋아요. 애교살이 없는 저는 오늘도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힘을 쫙 빼고 살살 여러 번 그어줄게요. 신경 쓰고 싶은 날엔 눈 밑 반짝이가 빠질 수 없겠죠. 이런 리퀴드 글리터들은 무조건 많이 바르기보다는 면봉 같은 걸 사용해서 적당히 펴발라주어야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르면 색감이 나타나서 오히려 애교살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어두워지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미뤄두었던 쉐딩을 해줄 건데 이 삐아 쉐딩 1호를 너무 잘 써서 2호도 한번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한테는 채도가 좀 높더라고요. 사용한 거 보시면 저렇게 콧대에 좀 채도가 낭낭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으로 1차 쉐딩을 해주고 다른 제품으로 2차 쉐딩을 해줄 거예요. 턱 쉐딩도 하려고 옆으로 얼굴을 돌렸더니 콧대 노란기가 더 잘 보이네요. 쉐딩 컬러 선택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굴 안쪽 쉐딩 후에 없는 턱선을 최대한 내밀어서 턱선을 따라 아예 라인을 그려 펴발라줬어요. 턱뼈를 좀 더 강조해서 갸름해 보이는 옆태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쉐딩으로는 정말 채도가 쫙 빠진 파우더 타입을 사용해줄게요. 크림 타입으로 쉐딩 후에 파우더 타입으로 덮어주면 지속력도 더 길어지겠죠? 턱 쉐딩 때는 마찬가지로 1차 쉐딩 때처럼 턱 라인을 특히 강조해서 칠해줄게요. 블러셔로 얼굴에 생기를 더해줄 시간이에요. 여태 좀 음영 계열 색상들을 사용해줬으니까 흰기 섞인 밝은 애프리콧 컬러를 선택해줬어요. 이렇게 주황기 도는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너무 쨍한 핑크나 딸기 우유색 블러셔보다는 코랄, 피치, 오렌지 계열이 좀 더 조화롭게 보인답니다. 물론 자기 취향에 따라 고르는 게 제일 정답이긴 해요. 문득 아까 첫 번째로 발라줬던 섀도우가 생각나서 블러셔 위에 레이어링 해주기로 했어요. 뭉쳐 발리지 않게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서 털어준 다음 안쪽에만 톡톡 두들겨 발라줬는데 살짝 오렌지빛이 도는 오묘한 뺨이 되었습니다.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지속력 메이크업인 만큼 촉촉한 립보다는 매트한 립을 가져와 봤어요. 3CE의 브릴리언트라는 컬러인데 저도 은근 소나무 취향인지 또 누디한 립을 사버렸네요. 색이 연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따로 없이 살짝 오버립으로 발색해줄게요. (3CE는) 이런 오묘한 색을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일반 립스틱에 비해 커팅 부분이 좀 더 작아서 좁은 부위에 바르기도 쉬웠어요. 마지막으로 잘 익은 홍시 같은 컬러의 벨벳 립 틴트를 덧발라줄게요. 입술 안쪽 좁은 영역에만 발라서 베이스 립의 색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펴발라줬는데 뜻밖의 엄청나게 예쁜 립 조합을 발견해버렸습니다. 둘이 제형도 잘 맞아서 예쁘게 펴발라지고 색도 너무 예뻐서 바르고 한참 동안 입술만 쳐다봤네요. 이렇게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완성을 하고 저는 7시간 이상 외출을 하다 왔는데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너무 멀쩡해서 옷 갈아입다 말고 카메라를 한 번 더 켜보았어요. 깜빡하고 쿠션을 안 들고 나가서 수정 화장을 한 번도 못 해줬는데 좀 더워서 코 주변이 살짝 지워진 거 말고는 파우더도 안 바르는데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이 정도 지속력이면 정말 결혼식 뒤풀이까지도 예쁜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